이동의 뉴스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하기 전에 농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리는 재난방송 먼저 보내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6시 25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재난방송을 전해드립니다. 오후 6시 현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육포나 소시지, 만두, 피자, 햄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린 재난방송이었습니다. 자, 격주 월요일마다 축구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K리그 이야기해줄 두 분 나왔습니다. 김한 축구 해설위원, 박상현 축구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나오던 선수, 준 전문가 손수업이라서 어디 갔습니까? 네, 저희가 묻고 싶은데요. 어디 가셨나요? 네. 어디 가셨습니까? 네. 앞으로 박상현 축구 캐스터 계속 나오는 겁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말에 열린 K리그 이야기부터 해보죠. 강원이 포항을 만났는데 0대4로 뒤지고 있다가 5대4로 역전했다. 저도 하이라이트를 봤거든요. 결과를 알고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네. 도대체 언제 역전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봤어요. 네. 결국은 역전했습니다만 정말 이게 만약 영화로 만들어져도 말이 안 되는 경기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극장골이 연속으로 나왔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4대0으로 0대4로 이제 강원이 뒤져 있었는데 사실 다 포기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중간에 가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2대4 정도에 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2대4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후반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졌는데 그 4분 동안 3골이 터지면서 뭐 추가 시간까지 하면 5분이죠. 5분 안에 3골이 터지면서 5대4로 역전이 됐고 뭐 아마도 K리그 역사상 4대0이 이렇게 뒤집어진 적 그리고 3분 4분 동안에 3골이 터진 적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1983년 이 K리그 출범 이후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말로 이 젊은 세대들이 이 경기가 실화였습니까? 라는 말 많이들 사용했는데 와, 이 경기가 실화였습니다. 포항이 못한 겁니까? 강원이 잘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이 잘한 게 조금 더 뭐 7대3 정도로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포항이 당연히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강원이 0대4에서 사실 뭐 겉으로는 포기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이거 오늘 안 되겠구나 하면서 감독 역시도 뭐 조금 나이 어린 선수라든지 경험이 없는 선수를 투입할 수도 있었는데 0대4에서도 이거를 뒤집어 보려고 계속 열심히 뛰고 교체들의 전술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뭐 포항이 못한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게다가 이 전반 그리고 후반 26분까지 사실 포항의 흐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과를 확인했는데 와, 그 이후에 이 강원이 사실 패스의 좀 흐름으로 좀 많이 풀어가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전반 그리고 후반전 26분까지 답답한 좀 모습을 노출하다가 이 조재환 선수의 골이 터져주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완벽히 승기를 가져왔고 사실 이 김병수 감독 같은 경우도 좀 본인의 통제권이 벗어난 경기였다. 사실 어느 정도 좀 힘든 좀 상황이었는데 이 선수들에게 그 공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한꺼번에 9골이 터졌다. 근데 그 U20 월드컵 준우승 주역이죠. 이강현 골키퍼. 네. 사실은 계속 후보로 있었는데 U20 월드컵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나서 바로 이제 첫 경기에 주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4골이 나오면서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본인의 실수가 있었던 실점이었습니다. 뭐 수비수 탓만 할 수 없고 본인이 좀 놓쳤던 골이 하나 정도 있었는데 좀 불안했죠. 좀 어설프기도 했고 본인 역시도 좀 긴장을 했다고 하고 사실 김병수 감독이 20세 월드컵 본 다음에 20세 월드컵에서 잘했다고 해서 난 주전으로 쓸 생각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바로 주전으로 써서 좀 뭔가 의아하긴 했는데 어쨌든 나와서 4실점 했지만 이겨서 아마 평생 기억에 남는 데뷔전이 아닐까. 근데 U20 월드컵 선수들이 그 프로축구 와서 주전으로 하면 또 흥행에는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도움되죠. 이게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또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젊은 선수들 옆에는 젊은 팬층이 또 따라다니기 마련이고 그중에는 K리그를 안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전으로 뛰게 되면 내가 좋아했던 선수, 재밌게 봤던 선수 한번 K리그 경기장에서 봐보자 하면서 응원하는 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강원의 어떤 골키퍼는 경쟁 상대로 이제 경쟁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84년생 굉장히 베테랑 골키퍼 김호준 골키퍼가 있는데 이제 이광현 골키퍼가 오면서 완전 이제 베테랑과 정말 어린 선수의 경쟁 체제가 다음 경기부터 바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 다른 경기 이야기해 보죠. 어제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동국 선수의 골이 굉장히 화제가 됐다는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좀 이른 시간에 좀 골이 나왔던 좀 장면이었는데, 이 골키퍼 노동건 골키퍼가 이 길게 좀 롱볼로 이제 골킥을 차려고 했던 그 장면이었는데, 좀 공교롭게도 그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이동국 선수의 이 얼굴에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진기명기한 골이다라고 좀 봤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 커뮤니티에서 이 골의 이름이 또 생겼더라고요. 예. 어떤 골이냐면 두개골이라고 네, 머리 맞고 들어가서 두개골이다, 두개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동국 선수가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공이 그건 본능적으로 바로 앞으로 그렇죠. 오니까. 예. 그런데 맞고 그게 골대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얼굴 쪽으로 오면 뭐 손을 들거나 아니면 예. 피하거나 하기 본능적으로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게 또 이게 면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게 어설프게 이상한 데 맞으면 이제 삑 나서 딴 데로 가거든요. 근데 예. 정말 정확하게 맞아서 들어가서 좀 아프긴 아팠을 거예요. 네. 네. 세리머니도 약간 이제 했고 특히 이제 벤치에트 모라이스 감독이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약간 다른 뭐 보고 있었나 봐요. 자료 같은 거. 그래서 앉아 있다가 표정이 뭐지? 뭐야 하면서 나와서 갑자기 좋아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혹시 골키퍼가 어시스트 인정됩니까? 인정은 안 되고 이동국 선수는 이제 슈팅은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얼굴이지만 어쨌든 네. 슛을 시도했기 때문에. 아니 골은 골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댓글 중에 뭐 득점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네.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한편 서울은 10,000원 관중을 기록한 대구 원정에서 승리했다고요? 네, 이제 대구 하면 요즘에는 야구가 아니라 축구 도시가 되고 있고 이날 또 10,000원, 12,000명 이상 오면서 경기장을 꽉 채웠는데 뭐 아무래도 지난 이제 서울에서 열렸던 서울 대구전이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오스마르 선수가 팔꿈치를 써서 또 정태욱 선수 콧뼈를 부러뜨리고 뭐 이런 좀 뭐 장면들이 있어서 서로 좀 뜨거워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경기장도 꽉 찼고 또 이날도 서울이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대구를 꺾었습니다. 예. 그 최용수 감독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난해 힘들었던 서울을 지금 쥐봉 잡고 나서 좋게 지금 성적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최용수 감독 하면은 이 뭐 K리그의 뭐 무리뉴다, 뭐 실리주의를 뭐 표방한다라는 게 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용수 감독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님 리더십. 뭐 선수들 간의 뭐 이런 뭐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좀 수평적으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수평적 관계를 많이 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권위보다는 좀 어울리는 것. 그래서 항상 선수들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좀 주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평소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되게 그게 다른가요? 무섭게 느껴져서 대답하는 선수들이 별로 그렇죠. 없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K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나서 최용수 감독이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중국으로 진출했었잖아요. 네네. 중국 진출은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한국 감독들이 많이 넘어갔는데 그 감독들을 다 나열해 보면 오히려 성공 쪽에 가깝기도 해요, 사실. 뭐 결국 마지막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중간에는 과정들이 굉장히 좋았고 거기에서 뛰는 이제 브라질 대표팀 출신 선수들이 최용수 감독 너무 리스펙한다, 존경한다, 그리고 좋은 감독이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평가를 받았으면 중국 내부 평가는 상당히 뭐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서울 팬들은 요즘에 굉장히 신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도 사실 지난해 정말 성적이 안 좋아서 관중 수가 뭐 1,000 단위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또 15,000명, 뭐 2만 명 가까이 오는 경기도 많고 슈퍼매치도 잘 되면서 서울 팬들이 아주 신나게 또 상암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서울 경기장을 찾는 게 늘어났습니다. 예, 경기도 재밌어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에 유벤투스가 한국에 와서 K리그 선발팀과 올스타전을 치른다고. 이 과거에 좀 많이 봤던 장면인데 요 근래 들어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하네요. 90년대 특히 이제 이탈리아 팀들 뭐 AC 밀란이라든지 그렇죠. 뭐 유벤투스가 와서 그때는 이제 국가대표팀이랑 경기를 해서 했었죠. 기억나네요. 조지웨와 뭐 로베르토 바조 이런 선수 오지 않았었나 그때? 맞아요. 네. 저기 이제 아마 잠실에서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주 많은 팬들이 와서 또 이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축구가 조금 이제 아직 이제 부흥하기 전이라서 그렇지만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와서 K리그 올스타전을 유벤투스랑 한다? 좀 이제 앞뒤가 안 맞고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그 한국 프로팀하고 접촉했을 때 호날두 선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했는데 호날두 선수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사실 이 호날두가 지난해 좀 방한 예정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좀 이적 관련한 문제 때문에 네, 맞아요. 무산이 한 차례 됐었는데 호날두의 마음에 그게 좀 계속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벤투스 쪽이 좀 축구연맹 쪽에다가 먼저 제안을 했고 게다가 이 호날두가 45분 이상을 출전하겠다라는 계약 조항도 명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예.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게 외국 프로팀에서 오다 보면은 정말 그 제일 유명한 선수 한두 명 빼고는 1.5군, 2군 이렇게 구성해서 오거든요. 네. 이번에는 거의 일진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네. 우리하고 재밌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개막 얼마 안 남기고, 그러니까 세리아의 이탈리아 리그 개막 안 남기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다 데려올 수밖에 없고 또 이 한국 전 스케줄이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모든 1군들이 중국 찍고 한국 와서 경기하고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다 계약서상에 다 조항을 넣어서 이 선수 무조건 뛰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예 김 빠진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네. 호날두도 45분 이상 뛴다는 계약이 있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어쨌든 재밌는 경기 한번 기대해 보고요. 아챔스 이야기 해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팀들이 출전해 있습니까? 일단 16강에는 전북과 또 울산이 올라가 있고 지금은 이제 원정에서 1차전 지난주에 치렀고요. 이번 주는 나란히 또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예. 어쨌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니까 그냥 봤을 때도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중동 여기서 4강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4파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중동은 결승전에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일단 중국, 일본 팀들을 우리가 이겨야지만 마지막에 이제 예. 중동 팀 어떤 팀을 만날 수 있는데 일단 뭐 일본은 또 라이벌이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중국 팀도 요즘에 좀 외국인 선수가 좋아서 강하기 때문에 매치 자체는 굉장히 빅매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프로 팀들이 그 많은 돈을 써서 훌륭한 자원들을 끌어모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전북이랑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하이 상강 지난해 뭐 슈퍼리그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지난해 우승을 한 바 있는 팀인데 이 상하이 상강의 이 스쿼드가 대단합니다. 뭐 오스카 헐크도 있고요. 그리고 엘케손이라는 굉장히 뭐 명문 구단에서 활약했던 이 선수들 뭐 중국 자본이 정말 뭐 해가 가면 갈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왜냐하면 이런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경기를 하게 되면 흥행에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선수를 이기게 되면 K리그 발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저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프로축구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정말 막강한 N하를 가지고 네. 훌륭한 선수들 많이 대거 영입해서 그 경기를 키웠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요즘은 중국에서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지금 16강 경기가 펼친 다음 이것도 홈앤더 어웨이입니까? 네, 이제 두 팀 다 어웨이 경기를 하고 왔고 전북은 비겼고 또 울산이 이기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원정 가서 패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울산은 좀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라레즈가 강팀이긴 한데 지난해나 지지난해만큼 전력이 또 아니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외국인 선수도 좀 별로고 해서 울산은 괜찮은데 상하이 상강 아까 말했던 뭐 헐크라든지 네. 오스카 있는 선수들을 아무리 전주라지만 비겼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예. 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웨이 가서 울산은 이겼고 전북은 비겼다. 네. 이거네요. 네. 울산은 우라와 레드하고 경기를 원정에서 해서 2대1로 이겼다. 그러면 원정에서 두 골이 넣고 했기 때문에 네. 좀 편안한 마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홈에서 1대0으로 저도 올라가기 때문에 뭐 부담이 전북보다는 좀 덜 하다가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전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상하이 상강팀이 굉장히 강팀이라고 하니까 다만 원정에서 비겼기 때문에 그나마 홈에서 데리고 오면 우리가 좀 쉬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양쪽 다 기대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나란히 올라가면 그다음 추첨이거든요. 8강에는. 그래서 사실 8강에서 한국팀끼리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날 수도 있어요. 네, 둘 다 올라가는 게 뭐 예. K리그를 위해서 좋겠죠. 지금 그럼 16강엔 이 두 팀만 올라가 있고. 네, 다 네. 경남과 대구이 떨어졌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아쉽게도. 아쉽네요. 네. 네 팀 다 올라갔으면 저희가 네. 볼거리가 정말 많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어쨌든 두 팀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상해 주시죠. 우리 그럼 국내에 와갖고 지금 경기할 때 우리 예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 예전에 예측 많이 해주셨다고. 경기 결과 맞추기. 네. 저 울산은 뭐 1차전 스코어랑 비슷하게 2대1, 2대0 뭐 이 정도로 이길 것 같고 전북 같은 경우는 뭐 한 1대1로 비겨서 연장 가서 결국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전북이 2016년 당시에도 이 상하이 상강을 8강에서 좀 만났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전북이 우승을 했는데 2차전에서 5대0 대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은 3대0 승, 그리고 울산은 2대0으로 승리한다. 네. 여기에 한 표를 지금 던지겠습니다. 막 던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한국 네, 위주로. 축구 팬의 마음의 열망을 받아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자, K리그 순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전북과 서울이 선두권에 있는데 뭐 이제 득점 때문에 전북이 위에 있고 서울이 그다음이고 울산은
이제 지난 주말 경기 상대가 상주였는데 이게 또 합의가 되면 리그 경기를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울산은 지난 주말 경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 아래 떨어져 있고요. 뭐 하위권에 뭐 제주, 또 손수 변호사의 인천, 뭐 경남 이런 팀들이 또 손수 변호사 인천입니까? 손수 변호사 인천입니다. 이래야 이제 팬분들이 또 확실히 이해하기 때문에 네. 하위권을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댓글창에, 우리 대장군 용비님께서 09년도에 기아와 전북이 동반 우승했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이시나 그런가 보네요. 보네요. 올해는 전북은 우승 가능성이 있어도 기아는 어렵겠네요. 야구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래쪽에 있나요? 중하위권에 네, 쳐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알겠습니다. 강등권 팀은 어떻습니까? 제주가 기업 구단이잖아요. 예. 기업의 후원을 받는 구단은 아무래도 돈을 좀 쓸 수 있고 여유가 있는데 그것 치고는 너무 못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도 성남에게 패해가지고, 이제 강등의 어떤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손수 변호사의 인천과 경남 역시도 두 팀이 만났는데 비겼어요. 이게 둘이 같이 비겨버리니까 둘 다 사실 좋은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세 팀이 아래쪽에서 박빙의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적 시장이 열려요. 그러면 선수 좀 바꿀 수 있거든요. 이때 어떤 선수를 데려오느냐가 또 하위권 경쟁에 또 불을 붙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U20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젊은 선수들은 K2 리그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까? 네, 뭐 K리그 1에도 있고 2에 됐는데 많이 이제 K리그 2에 있죠. 그래서 뭐 이 지난 주말에도 뭐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는 잠깐 뛰었고, 뭐 이광혜 선수도 일부 리그에서 뛰었는데 사실 모두가 뛰긴 좀 어려워요.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또 감독들이 냉정합니다. 뭐 아무리 그렇게 하고 와서라도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출전시키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얻어온 경험들은 분명히 리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U20 월드컵 경기 끝나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거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일단 소속팀에서 감독이 써주질 않으니까. 네네네. 그럼 뭐 임대라도 보내주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단 뭐 스페인에서 거의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리그로 이적은 본인 스스로가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럼 언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유력한 건 이제 같은 리그에서 임대나 아예 이적. 근데 또 이 선수가 어린데 이적료가 되게 비싸요, 지금. 이적은 어려울 것 같고. 발렌시아에서 너무 높게 책정이 났기 때문에 뭐 이 가치를 인정해주는 구단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없더라도 어쨌든 팀을 좀 옮기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임대 가서 뛰어서 잘하면 돌아오는 거고, 예. 더 잘 되면 더 좋은 팀으로 바로 그렇죠. 이적하는 거고. 예. 네. 그러니까 빨리 선수가 경기를 많이 뛰어야 본인의 이제 실력도 더 늘어나고 하는 건데, 네. 우리 팬들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뛰지를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서 좀 기대해 봅시다. 그 부분에서.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